안녕하세요. 챕터 1 인트로덕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이제 통계적 학습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실제로 통계적 학습이 적용되는 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Statistical Learning Introduc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거기에 통계적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사례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atistical Learning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Statistical Learning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구는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모든 방법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예를 들어 소득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소득이 0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X2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소득이 100원이래요. X3는 2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N명을 조사를 할 거예요. 이건 또 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시각화가 하나 있죠. 본 수업에서 시각화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요약 통계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약 통계량은 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평균. 다음에 평균은 아웃라이어 혹은 이상점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개념이 중앙값, 미디언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데이터의 가운데 숫자가 무엇이냐, 이것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퍼짐 정도도 관심이 있죠. 여기가 이제 IQR, Interquartile Range, 혹은 Range,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쓰는 이제 Variance,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위에 있는 소득 데이터를 시각화를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 이것도 예를 좀 들어보면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파이 차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소득 데이터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당연히 히스토그램이겠죠. 색깔 바꿔가지고 좀 그려보면요. 자, 한 20대, 10대, 20대 소득 데이터라고 하면 아래가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빈도수, frequency 이렇게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바가 높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100원에서 200원 사이다. 일부 있을 거고요.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소득이 없다가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아주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어요. 청년 사업가 이렇게 일부. 자, 이런 경우 요 히스토그램을 봐서 소득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소득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를 요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요약 통계량이라고 했는데, 자, 가운데 값 어딜까요? 이때 평균을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값이 굉장히 크니까 예를 들어 이건 100만 원, 여기는 100원. 이렇게 하면 이 정도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은, 여긴 대략적으로 한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 1,000원이 이 사람들의 소득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아주 일부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200원, 300원 이하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는 좋은 통계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에 강한 좀 로버스트한 중앙값을 이용하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색깔 바꿔서 표현하면 이 정도 되겠죠. 0에서 100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50% 사람은 어디 있을까? 0에서 100 사이 어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statistical learning의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거 다 지우고요. statistical learning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두 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이제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 우리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unsupervised는 un만 붙은 거죠. 이건 비지도학습. 이렇게 불러요. 그럼 둘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야,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우리 인풋을 기반으로 아웃풋을 예측하거나 추정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자면 오른쪽에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체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실험체들을 모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에게 뭐 일정 칼로리를 먹여보는 거예요. 1000칼로리도 먹여보고요. 뭐 2000칼로리도 먹여보고요. 1500 뭐 이렇게 먹여보고 한 달간 먹여봤을 때 체중이 어떻게 변하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kg, 여기는 15kg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증감률. 여기는 뭐 여기는 12kg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걸 기반으로 이걸 우리가 X 인풋 표현하고요. 이 체중을 Y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자,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자, 언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인풋을 기반으로 어떠한 아웃풋을 갖는지 여기에 대한 아웃풋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 분류가 이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문제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것도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타겟 광고를 해야겠죠. 그러면 고객 그룹을 1번 우리 고객을 내가 광고 안 해도 사줄 그룹, 충성 고객. 2번 고객은요, 내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뭐 할인도 하면 사줄 고객층. 3번은요,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물건 안 사줄 고객층.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야지 효과적인 광고 전략도 짜고 뭐 이제 이 신제품 판매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어떤 회사라고 하면요, 고객 정보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풋에 해당하겠죠. 또 인풋.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은 성별이 뭐냐? 남자다. 나이대는 뭐 20대다. 학생이냐? 학생 맞다. 뭐 서울 사냐?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뭐 이 사람은 이제 여자고요. 20대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X3도 이번에는 여잔데 30대. 여기는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인풋은 있는데 물건을 아직 이제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X1의 사람이 이 물건을 몇 개를 샀는지 이 아웃풋에 내는 값이 하나도 없죠. X2도 있을 수가 없고요. X3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풋들 사이에 비슷한 그룹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쭉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요. 자, 인풋이 남자, 여자 이것만 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어요? 당연히 여기 남자, 그다음에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인풋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룹픽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있지는 않지만요. 여기 세 번째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름에서도 알겠듯이 반지도 학습이고요.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딱 반반 섞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아까 여기 신제품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예요. 자, 일주일이면 너무 짧죠.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떠한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살지 정확한 패턴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치는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1번 고객은요, 아직 이 물건이 출시됐는지 조차 몰라요. 몇 개를 샀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이 not available 해서 missing이고요. 이제 2번 고객은요, 이게 출시됐는 줄 알고 물건을 하나만 사봤어요.
뭐 3번 고객은요, 출시된지도 몰라. 이렇듯이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y가 다 결측치로 되어 있고요. 일부의 값에 대해서만 이게 관측이 된 경우 이걸 우리 semi 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statistical learning은요,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y 값이 관측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설명 변수 x와 반응 변수 y 사이에 함수 관계를 찾기 위한 이제 일련의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필요한 용어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istical learning의 한 부류인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y를요, 주로 dependent variable 혹은 response variable 혹은 target variabl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response variable이라고 주로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input에 해당하는 x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뭐 설명을 할 때는 input이 하나 혹은 두 개인 위주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p개의 predictor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즉 이제 input을 predictor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predictor의 다른 말로요, regressor, covariate, feature 혹은 뭐 independent variable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pervised learning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regression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불리는 classification problem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는요, 이 response variable y가 quantitative, 즉 이제 continuous 숫자형이냐, 연속된 숫자냐. 대표적인 게 어떤 물건이 출시됐을 때 이러한 스펙이면 이건 얼마 정도로 추정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몸 상태가 이럴 때 이 환자는 혹은 나의 blood pressure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 다 숫자죠. 이런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들이 다 regression problem이고요.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probl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y가 어떠한 count 셀 수 있는 숫자요. 인티저 밸류겠죠. 그 다음에 categorical variable도 그래요.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있겠죠. 자,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엔 당연히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낫냐? 뭐 이런 우위도 없죠. 이런 오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unordered set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 survived, die, 그 다음에 여기 성공, 실패, 그 다음에 뭐 숫자 1번 그룹이 좋냐, 2번 그룹이 좋냐, 뭐 3번 그룹이 좋냐, 뭐 이런 거 문제를 푸는 게 다 classification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은요,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페어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거고요. 특히 이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포인트는요, 총 n개가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와닿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x1, 첫 번째 사람이 가진 뭐 성별이라고 할게요. 성별, 나이, 그 다음에 x1, 3는 뭐 거주지, 그 다음에 물건 산, 세일즈, y1 이렇게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요, x, 2, 1, 나이는 x2, 2, 거주지는요, x2, 3, 그 다음에 y는 y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n, i, p 플러스 1 매트릭스가 되죠. 여기 predictor는 총 p개인데 여기 y response까지 쳐서 n 곱하기 p 플러스 1 데이터 매트릭스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에서 1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row를요, 보통 이제 example instance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혹은 뭐 observation. 일반적으로 우리 통계학에서는 observation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필요한 용어를 설명 다 했으니까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요, 관측되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 혹은 이제 미래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풋 혹은 이제 프리딕터가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위에서 이제 예측을 하거나 추론을 했잖아요. 그 예측과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목적은요, 현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은 현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기본적인 훈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프레딕션이고요. 짧게 얘기하면요, 두 번째가 인퍼런스죠. 추론이죠.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를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걸 굳이 알아야 되냐 이러긴 하는데요.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뭐 내일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주식이 오늘은 1,000원이었어요. 어떤 예측 모델을 잘 파악해서요, 이거 내일 2,000원이 된다고 예측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이거 2배 오르니까 이 A라는 주식을 다 사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이게 만약 100% 올라간다 하면 이 100만 원을 다 주식을 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럴 가능성이 10%. 떨어질 확률은요? 뭐 0원으로 떨어질 확률은 9%. 그 다음에 유지될 확률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다라고 할게요. 자, 81%겠죠?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 100만 원 다 투자할 거예요? 9% 확률로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퍼센트를 지금 제가 나타낸 거, 요 값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모델 accuracy 혹은 이 inference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이 세 번째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언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이제 언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이제 아웃컴 혹은 뭐 타겟 베리어블이 관측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들은요, 프리딕터들의 관측값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목표는요, 이제 앞서 설명했던 슈퍼바이스 러닝의 목표 세 가지, 이런 것처럼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슷한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찾거나, 혹은 이제 두 번째 비슷한 관계를 가진 피처 혹은 프리딕터들을 찾거나, 혹은 이제 변동이 가장 많은 프리딕터들의 선형 조합을 찾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만 보면 find the linear combination of features, 이게 무슨 뜻일까 하겠는데, 우리 수업 진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의 특징 중 하나는요, 이제 관측된 리스폰스 데이터가 없다는 게 있거든요. 즉,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은 우리가 어떤 걸 y를 관측했다고 하는 관측값을 y 햇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실제 y가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요 제곱은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한 혹은 우리가 추정한 이 y 햇, predicted value를 평가가 가능한데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이 y, observed value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은요, 매우 다른 목표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statistical learning problem이 이제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영화 대여 회사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온라인으로 영화를 이제 제작도 하고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추천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고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약 40만 명의 넷플릭스 고객들이 약 18,000개의 영화를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뭐 40만 명이 이 18,000개의 영화를 다 본 거는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1번 사람이라고 할게요. 1번 이렇게 하면 이제 무비가 X1, 뭐 X2, X3에서 총 18,000개가 있는 거예요. 자, 1번 봤는데 5점이다. 2번 봤는데 4점이다. 3번은 안 봤어요. 4번도 안 봤어요. 뭐 그리고 18,000번째는 이건 봤는데요. 뭐 3점이다.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1번 안 봤고요. 2번 안 봤고요. 3번은 봤는데 3점. 뭐 4번은 또 안 봤고. 맨 마지막 이건 봤는데 1점이다. 뭐 세 번째 사람은요. 1번 영화는 봤는데 4점. 2번 안 봤고 3번은 봤고 뭐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매트릭스를 넷플릭스에서 제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스하다. 즉 관측된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 98%의 원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칸인데 다 미싱 밸류 결측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제 주요 목표는요, 이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알고리즘 제작입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액션 영화에서도요, 뭐 어떤 A라는 배우가 나온 걸 다 본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무비 M1, 뭐 M2 이거 다 봤는데요.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이 신작을 세 번째 영화를 찍었으면 저는 보겠죠? 그쵸? 근데 제가 항상 이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세 번째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 넷플릭스가 추천을 해주면 전 당연히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빌려서 보거나 뭐 가입해서 보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 수익 창출을 잘 하려면 이 추천 알고리즘을 잘 제작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상금, 뭐 10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는 이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회는요, 실제로 당시에 머신러닝 연구자들에게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적용해서요, 머신러닝으로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킨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뭐 MSE, mean square of error인데요. 네, 이 부분 나중에 우리 모델 평가 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0.953인데요. 여기보다 10%더 향상시킨 1등 팀한테는 이제 100만 달러를 준다.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 보이는 그림, 리더보드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실제 넷플릭스 프라이즈, 이 컴피티션에 참여해서 받은 사람들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1등 팀이 이제 벨코르, 이런 팀이고요. 2등 팀이 앙상블 팀, 3등이 그랜드 프라이스 팀, 뭐 4등 오프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스트 테스트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 MS일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0.9 몇이었죠? 0.8567 여기도 0.8567 뭐 2등인 이유는요 사실 소수점에서 좀 갈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제출하면 더 상위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같은 날 제출했지만 실제로 약 20분 정도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냐, 10% 이상 돼야지 100만 달러 준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10.06%, 여기도 10.06%, 뭐 똑같은 값이니까요. 3등은 9.9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날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한된 방법들이 날짜별로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최신이에요. 보면 7월 26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 2등 팀, 뭐 세컨 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5월, 여기는 뭐 좀 아울라요. 그 다음에 4월, 여기 다시 이렇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 혹은 뭐 데이터 마이닝 하는 게 어떤 데이터 딱 보고 이 방법 써야지 하고 한번 적용한다고 최선의 뭐 프리딕티드 밸류가 나온다거나 뭐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 데이터에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좀 개선된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밸류에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안 좋은지 또 개선을 해보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발전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대학생들이나 어떤 일반인 그냥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회에 나가서 실제 100만 달러 이상 걸린 이런 컴피티션 나가서 1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데이터 매트릭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힘듭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날짜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1등 하려면요. 계속 붙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것만 매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하기는 어렵고 전문 팀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랭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상위권 팀들은요. 아까 여기 데이터 매트릭스가 스파르사다고 했죠. 즉 결측치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이 결측치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PCA라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가장 결측치 예측을 잘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추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Statistical Learning과 Machine Learning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새 요 차이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면요, Machine Learning은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의 서브필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Statistical Learning은요, 통계학의 서브필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AI는요 실제로 굉장히 넓은 분야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머신러닝이 이렇게 일부 있는 겁니다. AI 안에 통계학도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이렇게 통계학, 스탯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al Learning은요 요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S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Statistical Learning. 그래서 사실은 교집합이 이렇게 많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계속 읽어보면요. 두 분야는요 모두 지도 및 비지도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은요 large scale application이랑 prediction accuracy에 더 중점을 둬요. 하지만 이제 통계적 학습, statistical learning은요 모델을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프리딕터가 이 Y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까, 혹은 어떠한 통계적 방법론을 만들었을 때 이 방법론은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이론적으로 접근. 여기는 바로바로 적용. 자,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둘 차이를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누가 더 빠르겠어요? 머신러닝이 훨씬 빠르겠죠. 아이디어가 똑같더라도요. 여기선 일단은 예측을 한 다음에요. 실제 관측값과 비교를 해서 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이걸 주로 따졌다면요. Statistical Learning은요. 더 나아졌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게 더 나아지는 거냐, 좋은 거냐, 완전 무결하냐 이런 걸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머신러닝이 훨씬 빨랐고요. 하지만 머신러닝의 어떤 방법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단점이 뭔지를 몰라요. 이론적으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이 있는 거고요. Statistical Learning은요, 굉장히 느리지만요, 확실한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개선도요, 명확하게 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것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최근에는 두 분야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이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태티스티컬 러닝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 더 빠르고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여기다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더 이렇게 불어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상대방의 영역도 거의 같이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Statistical Learning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모든 방법들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학습의 목표가 Prediction, 그리고 추론에 해당하는 Inference, 그 다음에 평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학습이 크게 보면 이제 Y가 관측된 케이스인 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Y가 관측되지 않았던 Un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물론 이 두 개가 혼재된 Semi-Supervised Learning도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Statistical Learning이랑 Machine Learning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했고요. 사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요새는 둘의 차이가 거의 없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